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그럼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로그 함수의 기본 정의를 알아야겠죠? 로그 함수가 어떤 건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의 형태로 나타낼 거다. 뭐냐? 진수의 변수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진수의 변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로그 함수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특징이 그럼 뭐냐? 특징이 뭐냐? 자, y는 a의 x제곱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지수 함수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하는 함수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다른 표현을 어떻게 썼어?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은 1대1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의역이나 어디를 딱 지정을 해버리면 1대1 대응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공역의 개수가 남는 경우 하나씩 대응은 되는데 공역이 남는 경우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1대1 대응은 뭐야? 공역이 그 중에서 공역이 안 남으면 1대1 대응이었죠. 그러면 그 공역의 일부를 잘라낸다 그러면 남는 부분을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1대1 대응입니다. 맞죠? 맞죠? 공역이 양의 실수 전체일 때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나오면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역함수가 존재한다죠. 그럼 그 역함수를 실제적으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일단 역함수 구할 때 뭐부터 해? x의 자리 바꾼다. 그쵸? x는 a의 y제곱. 그리고 얘를 y는 형태로 표현해야 되니까 로그로 씌우면 되겠네요. 로그 a의 x는 y가 되네요. 아,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 로그가 나왔죠. 그래서 요 로그 함수의 정의 같은 경우는 잘 봐. 지수함수 a의 x제곱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죠? 아까 공역을 우리가 양의 실수 전체로 바꿨죠. 그러면 역함수를 가지니까 그때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런 로그 형태가 나오고 우리는 그거를 로그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항상 붙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역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수의 x에 대한 형태로 식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로그 함수입니다. 뭐 x 제곱이 들어가도 되고요, x분의 1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항식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x의 형태로 표현된 로그 형태를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야?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a는 1이 아니고요. 그쵸? a가 0보다 컸어야 됐고요. 그리고 요거의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였죠. 그치? 모든 실수였죠. 자, 그 다음 치역은 y값은 양의 실수였죠. 보통 이걸 r 플러스부터 이렇게 말을 하거든. 양의 실수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해요. 양의 실수 전체였어요. 그러면 역함수를 하면서 둘은 어떻게 바뀌냐? 자, 일단은 미체 조건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맞죠? a가 양수인 거는 그대로 갈 거잖아요. 얘는 어떤 값이니까. 근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로 또 알고 있죠? 역함수 구했을 때. 그래서 x가 이제 우리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정의역이. 근데 우리 로그 기본 성질을 알고 있잖아. x 진수는 무조건 양수만 가능하다 라는 게 우리가 로그 처음 했을 때 했던 얘기죠. 그 다음 치역은 그때 이 값은 모든 값이 다 나왔죠. 양수든 음수든. 그래서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그려보시면
a가 양수일 때 우리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함수였어요. 그럼 로그 함수는 y는 x를 찾으면 요거고 y는 x를 찾으면 요거고 요거에 대한 역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요거에 생겼던 거는 정근선 있었죠. 정근선이 얘였습니다. y는요. 그러면 얘의 정근선은 똑같이 y는 x에 대칭돼서 x는 0이 y는 0인데 여기라고 어려웠다. x는 0이라는 값 함수가 우리 정근선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입니다. 다만 그 증가량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의 증가함수입니다. 결국. 그래서 로그 함수의 모든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해서 로그 a x제곱 y는 a x제곱의 역함수이므로 y는 x에 대칭해서 그리고 그걸 그리는 거에 따라서 증가함수 로그 함수 a가 양수일 때는 똑같이 증가함수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a가 음수일 때는 감소함수로 그려지겠죠? a가 음수일 때도 그려보시면 a가 음수일 때를 그려보면 a가 음수일 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a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그거죠. 뭐 a가 증가하면 a가 양수 나 뭐래도 a가 양수 때가 아니라 미안. 방금까지 2차 함수를 하고 왔더니 자꾸 2차 함수에 대한 부분이 있네.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쵸? a가 1보다 클 때 이런 거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다.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 형태.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정근선도 존재하고요.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뭐였어? 0,1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로그 함수는 그 xy 자리 바꾼 1,0을 반드시 지나야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1대1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형태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의 경우는 1대1 함수고 역함수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마지막 6번에 보시면 로그 a분의 1x랑 y는 로그 a의 x랑은 어디에 대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x축의 대칭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당연히 바꿔보시면 되죠. 이게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앞에 붙는 거죠.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y 앞에 부호가 바뀐 형태의 식이니까 우리는 x축 대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둘은 x축 대칭의 관계이다 라는 거. 결국은 지수 함수를 정확히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만큼 로그 함수는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지수 함수를 잘 해놓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도 거의 대부분 같은 형태야. 너네 그 최대 최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증가 또는 감소 함수니까 범위 제한 두고 범위에 맞게끔 최대 최소를 구하고 그리고 치환하는 것도 했었고 그거 AX제곱 치환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2차식 최대 최소 찾는 것도 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는 걸로 똑같이 다 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하는 건 없고 형태가 로그로 써있냐 지수로 써있냐이기 때문에 저번 주 평일에 프린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연습 좀 많이 되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이것저것 다 쑤셔넣다 보니까 100문제 정도 됐는데 좀 많은 건 맞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넣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90 몇 번이 써있길래 이거 몇 개 더 넣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아차 싶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추려서 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그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은 계산에 대한 연습은 충분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그걸로 이제 연습 좀 하고 뭐 보니까 그래도 다들 지수로그 계산이 뭐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다들 잘 풀긴 했어. 몇 문제 빼고는 몇 문제는 좀 그 형태 바꾸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됐던 거 빼고는 대부분 보니까 잘 풀긴 했어. 근데 오래 걸린 학생이 있었던 거 봐서는 일단은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건 같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연습 더 하면 될 것 같고. 자, 옆에 보면은 평행이동 나오죠? 평행이동 안 바뀐다고 했죠? 선생님이? X축 이동하고 Y축 이동하고 심지어 나중에 기하 너네 할 때 배우겠지만 안타깝게 너네 공간 벡터도 나와가지고 이게 공간 벡터 봤거든? 다행히 그렇게 막 예전보다 어려워지진 않았는데 결국은 공간 도형하고 공간 벡터까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야. 사실 교육과정 바뀐 교재를 봤는데 그런데다 상대평가라 더 난리. 아무튼 공간 도형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Z축이 하나 생기는 거고 평행이동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도형이 평행이동하는 건 결국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한다라는 게 고정값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칭 이동하면은 뭐 원점 대칭이면은 원점 대칭 y, x, y 다 마이너스 붙이고 x축 대칭이면 y 마이너스 붙이고 너네 평면 대표에서도 공간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야. x축 대칭이면은 y랑 z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리고 걔는 이제 뭐도 생기냐면 평면이 생기는 거거든. 평면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 도형이니까 이렇게 공이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x축에 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 xy 평면에 대칭하는 게 있고요. yz 평면에 대칭하는 게 있고요. xy 평면에 대칭하는 게 있고요. zy 평면 이런 식으로 평면에 대칭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 xy 평면에 대칭했잖아. 그럼 xy 뺀 나머지가 z 아니야? z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원리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계속. 그러니까 앞에 거 자체가 기본 베이스로 해서 공간 도형을 넘어가도 똑같아요. 평행 이동하는 건. 그러면 너네 거리 공식도 똑같아. 우리가 거리 공식 어떻게 구해?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제곱한 대로 더하고 루트 씌우잖아요. 공간 도형 한다고 달라져? 아니야.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z끼리 빼고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루트 씌우면 끝이야. 그러니까 원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알고서 개념을 외우시면 좋아요. 이해되지? 이런 게 좀 연계해서 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점근선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할 때 중요한 건 점근선이 x는 0이니까 x축으로 이동한 만큼의 점근선도 변화가 있겠죠. y축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근선 변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이동한 만큼의 점근선도 같이 따라온다. 됐어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축으로 이동한 만큼으로 우리가 점근선이 따라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사실상 할 말이 없다. 사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평행이동을 모르진 않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애들도 2차 함수 그 평행이동 처음 가르칠 때 무조건 이동하면은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하라고 다 똑같이 가르치거든. 물론 이유는 몰라요, 걔들은. 이유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외워. 근데 1차 함수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가끔 2학년 중학교 2학년 책에서 1차 함수 평행이동할 때 너네가 아마 시험 책을 하면은 y축으로만 이동한 거밖에 안 나왔을 거야. 좀 어려운 교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이동도 나오거든. 근데 그런 경우 애들이 x축 이동을 잘 못해가지고 그럴 때 아예 그냥 x축도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해라라고 똑같이 가르쳐주면 훨씬 더 쉽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예전에 중학생 수업을 길게 하진 않았어. 중학생 수업을 딱 수업 강사 처음 하고 1년 하고 거기서 정리하고 여기 수업 와서 6개월 하고 고등학생 수업을 해가지고 중학생 수업을 그러네. 난 중학생 수업을 그렇게 길게 안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원래 과외할 때는 계속 고등학생 수업을 했으니까
고등학생 방식으로 계속 수업을 했었긴 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걸 토대로 활용을 하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그거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특별하게 문제 없고 뭐 그리고 나서 또 거기 98페이지 보면은 이제 로그 A의 x-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역함수죠? 그쵸? 그럼 얘는 지수함수도 똑같이 x축으로 이제 n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지수함수도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또 다루겠죠? 결국은 역함수에 관련된 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역함수에 관련된 거는 꼭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요번 기말고사 때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 그때 너네 잘 생각해봐. 실질적으로 역함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너네가 역함수 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어떤 함수를 역함수로 구했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사실 역함수를 구하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다 외우잖아.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은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고,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요거 A랑 C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는 거고, 그런 식으로 외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거의 역함수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뭔지 떠올리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너네 무리함수 생각하면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실제적으로 구한 적이 많이 있어?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역함수를 실제로 구한 적이 없죠. 늘 뭐랑 했어? y는 x랑 무슨 짓을 해가면서 만들었죠. 똑같아요. y는 x랑 뭔가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항상 역함수는 지수함수든 어떤 함수든 항상 y는 x랑 활용을 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옆에 보면은 대수비교하는 것도 또 나오죠. 대수비교하는 건 결국 그거야. 함수가 결국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보는 거야. 그쵸? 증가함수면 당연히 큰 값을 넣으면 크고 작은 값을 넣으면 작겠고, 감소함수면 작은 값을 넣으면 크고 큰 값을 넣으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대수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도 대수비교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래서 문제는 앞에서 했던 방식과 다르게 우리가 앞에서 대수비교할 때는 너네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수비교할 때 뭐 했어? 지수를 통일시켰잖아요. 그래서 밑을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밑이 크면 커지게끔.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면 밑이 같아요. 밑이 같고 지수를 다르게 바꿉니다. 그럼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비교해서 지수를 크기 비교해서 대수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밑을 갖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지수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내용만 알면 사실 지수함수 같은 경우,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야 될 겁니다. 함수를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들 풀면 로그 함수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로그 함수 중에 이제 그게 몇 페이지냐면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뭐 y는 n 로그 a의 x랑, 그럼 이 n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2로 바꿀게요. 2로 바꿔서 볼게요. 얘랑 y는 로그 a의 x의 제곱이야. 너네가 보기엔 얘네 둘은 어때? 같죠? 왜 같아? 지수가 어차피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빠진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같게 그린
잘못됐어요. 자,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최초로 주어진 함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수의 조건은 뭐야? 진수는 0보다 큰 값만 된다가 기본 조건이었죠. 맞아? 근데 이렇게 주어진 함수와 이렇게 주어진 함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함수는 x가 진수가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것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얘는 진수가 뭐야? x제곱이죠. 그럼 x제곱은 0만 아니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형태의 그림이 하나가 먼저 나오고요. 이렇게 y축에 대칭된 이런 그래프가 같이 나와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왜? 얘는 0만 아니면 돼요. 그럼 음수를 대입했을 때 음수를 대입하면 결국은 이거야. 로그 a의 x제곱과 로그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같죠? 맞죠? 자, 이 둘의 관계가 뭐죠? 너는 요거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알아야 되는데? fx랑 f의 마이너스 x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고등학교 와서 너네 문제 조건에 되게 많이 보일 예정이거든. 또는 요거 fx랑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랑 얘가 y축 대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들어봤어? 우함수라는 말 안 해주셨구나. 알았어, 이거 빼. 우함수는 뺄게.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로 이걸 해석하면은 결국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야. 얘는 y축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좀 어려운 말로 우함수라고 표현합니다.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를 기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용어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일단 안 해주기도 해요. 뭐 굳이 안 한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너희한테 중요한 거는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x축 대칭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x축 대칭이면 함수가 아니죠. 애초에 x축 대칭인 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야 x축 대칭인 그래프잖아요. 그럼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죠. 세로로 가서 두 번 만나니까. 그렇죠? x축 대칭인 건 없어요. 물론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x축 대칭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 y축 대칭과 원점 대칭만 하고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x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같죠? 그쵸? 얘가 y축 대칭인 거예요. y축 대칭인 함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역을 정하는 거는 문제에서 최초로 준 함수가 얘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제에서 이걸 줬으면은 위에 그림으로 그려야 되고요. 얘를 줬으면은 아래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너희가 실수 제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차피 너희한테 다룰 만한 거는 제곱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곱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왜냐면은 애초에 세제곱되면 똑같거든. 사실 세제곱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좌우에 생기고 홀수일 때는 똑같이 생기고 그래프가 같이 생기고 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짝수일 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의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 외에는 뭐 다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래도 고등학교 때 봤던 내용들이 대부분일 건데 뭐 그다음 유형 2번 그래프를 이용한 대수 비교는 당연히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고 비교하고 그쵸?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쪽 같은 값을 넣었을 때 누가 더 큰지 밑이 달라도 구별은 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가 대수 비교였고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그쵸? 둘은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며. 그럼 당연히 y는 xy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둘의 교점의 개수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주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특별하게 다를 너희가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여기 특별하게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기억 로그 y는 로그 a의 x 이때 a는 당연히 앞으로는 한동안은 이 밑 조건은 안 쓸게요. 당연한 거니까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그쵸? 자 1번 기억 x1이 x2이면 fx1이 fx2이다. 얘가 하는 말은 뭐다? 증가함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얘 증가함수 라는 말을 물어보는 거죠. 결국은 수학적 언어를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증가함수냐 A의 범위를 난 모르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있어? 없죠. 그럼 얘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난 모릅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인지 아닌지 기억은 틀렸다가 아니라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프가 9,1을 지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냐? 자, 9,1을 대입해보란 소리예요. 니은 9,1을 대입하면은 2는 로그 a의 9니까 a는 뭐야? 3인가요? 그쵸? a의 제곱이 이거 지수를 바꾸면 9니까 그쵸? 그래서 a는 3이네요. 그러면 3이니까 밑이 1보다 커졌죠? 그럼 증가함수네. 그쵸?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디귿 y는 로그 a분의 1의 x랑 y축 대칭이다. 얘도 보시면 이거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 대칭? x축 대칭 서로 x축 대칭이다. 그리고 정근선은 y축이 맞죠? 그쵸? 양수든 a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쵸? y축이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의 비율은 맞는 얘기네요. 자,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 때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밑을 전부 다 통일을 해서 지수의 x의 개수가 똑같았으면 우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전부 다 통일이 되고서 그 로그 앞의 개수가 1이면 전부 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밑이 2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2-x잖아요. 그쵸? 자,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밑이 같아. 맞죠? x의 개수
상관없어요. x의 개수. 자, 여기서 가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저 2번에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2번에 니은에 있으니까. 자, x의 개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수에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로그 앞에 개수 1이죠. 1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를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애야. 됐어요? 그럼 선생님 x의 개수는 왜 상관없나요? 자, 로그 2의 4의 x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 곱하기니까 어떻게 더하기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2의 x 플러스 2의 4니까 그냥 2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y축으로 이동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4가 아니라 3이나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2에 3의 x 이런 것도 되나요? 될까요?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x의 개수는 상관이 있었다? 상관없다. 이거 아니야? 결국 얘가 어떤 값이잖아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냥 몇인지 모르겠지만 1점 얼마라는 값이야. 얘는 실제로 1점 얼마라는 값인데 그냥 1점 얼마만큼 이동하면 나오는 거야. 그 값을 정확하게 안 알려줬을 뿐이죠. 로그를 표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얘가 뭐지? 라는 거야. 이제 로그로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결국은 얘도 상수항이거든요. 맞죠? 어떤 값 하나인데 이거를 자꾸 로그가 너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라고 자꾸 생각을 해. 머릿속에 인지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숫자가 다 들어가 있으면 얘도 어떤 특정 상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디귿 같은 경우는 지수에 있는 3이 앞으로 빠집니다. 그럼 요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동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2의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실제로 얘를 3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를 지나는 건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울어진 각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3배 같이 안 보이긴 하지만 3배가 늘어난다 라는 거. 그럼 리을 같은 경우는 밑이 2이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꿀 수 있겠죠. 얘도 y는 x에 대칭하고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 되나요? 그러니까 밑과 결국은 지수함수랑 다 봐야 될 거는 밑과 지수함수일 때는 지수 x의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 됐어? 로그함수일 때는 x의 개수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로그는 x의 개수가 아니야. 로그 앞에 개수야. 됐죠? 그 다음은 자,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게 0,1을 지난대요. 0,1을 지나고 직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래요.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점근선이 x는 원래 0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3으로 이동했죠. 그럼 얘는 x축으로 이동한 양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인데 요 그래프에서는 x축으로 이동한 양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a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 a가 바로 나오네. 그쵸? 그러면 대입한 a는 3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거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나는 건 무조건 대입. 고민하지 말고 대입해라. 그러면 2는 로그 3에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a가 3이었으니까 0 대입하면은 a 나니까 3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b는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렇죠? 끝. 됐죠? 그래서 대입한 걸 먼저 사실상 너희가 생각할 거는 원래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풀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한 거지만 대입을 먼저 하는 게 맞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지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으면 일단 대입부터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대소비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대소비교의 팁을 하나 주자면 웬만하면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라.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라. 밑을 1보다 크게 만드는 게 너희가 나중에 무언가를 찾으면서 실수 안 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 9 예제곱은 27 그러면 얘를 다 밑을 3으로 바꾸는 거야. 3의 3분의 2제곱 맞죠? 그리고 얘는 3의 이게 세제곱이니까 4분의 3제곱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끌고 나오냐? 지수만 얘만 끌고 와서 비교하면 12분의 8 12분의 9 12분의 6 맞아요? 그러면 지수를 비교했을 때 가운데가 가장 지수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값이 지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죠. 그럼 여기서 판단할 거는 밑이 3이니까 우리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건 증가함수야 반가함수야? 증가함수네. 맞죠? 그럼 증가함수의 형태니까 지수에 더 큰 값을 넣으면 더 큰 값을 넣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얘 그리고 4번째로 얘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증가 감소 형태를 가지고 찾아서 하는 건데 사실 앞에서 했던 지수 최대 대수비교랑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증가 감소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크게 다를 건 없다. 2번도 똑같아서 딱히 말은 안 할게요. 자, 다음 역함수 구하는 거는 사실 문제에 거의 잘 나오진 않지만 얘처럼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로는 한 번씩 나오긴 한다. 그냥 뭐 구하는 거는 변하진 않으니까 y는 3의 x-1 플러스 2 역함수 구하는 거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xy 자리 바꿔라. x는 3의 y-1 플러스 2 혹시 전에 배울 때 xy 자리 바꾸는 거 먼저 했어? 아니면은 x는으로 먼저 했어?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 이게 선생님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자리 바꾸는 게 먼저 하는 경우는 선생님도 예전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사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긴 하거든. 근데 요새 교재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x는으로 바꾸는 거 먼저 하더라고. 교재들이 이렇게 먼저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긴 한데 뭐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그리고 얘를 2를 이항하고 x-2 3의 y-1이니까 로그로 바꾸면 y-1은 로그
3의 x-2고 가로 꼭 쳐주세요. 가로. 그리고서 요 1을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끝. 다음 y는 로그 3의 x-2 뭐야 이런 씨.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똑같은 걸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답을 여기서 찾아놓고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연습을 시킬 거면 좀 다른 걸 넣어줘야. x는 로그 3의 y-2 자리 바꾸고 나서 이항하고 지수로 바꾸면 y-2는 로그 아니지 a 3의 x-1제곱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항을 하면은 여기 사라지면서 3의 x-1 플러스 2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의도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의도는 얘의 역함수나 얘의 역함수는 서로 같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연습할 거면은 네. 좀 다른 문제를 넣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비교했을 때 항상 만나는지 좀 체크를 해봐달라. 그러면 얘는 그래프 개혁을 보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프 개혁을 보고. 자, 뭐냐면 y는 a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로그 b의 x제곱의 크래프를 가지고 찾아라. 그래서 1번 기억. a가 양수 1보다 크고요. b는 1보다 크다. 그럼 각각의 함수를 그려봐라.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면 만나는지.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형태를 그릴 거예요. 맞죠? b도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형태를 그릴 거야. 근데 이렇게 그릴 건데 얘가 더 올라가고 얘가 더 내려가고 얘가 더 올라가고 만나긴 하겠죠. 근데 무조건 만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와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우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쵸? 근데 2번 니은 a는 1보다 큰데 b는 0에서 1이다.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a는 증가함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든 얘는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래프 개혁을 봐라. 그 다음에 둘 다 0하고 1 사이죠. a도 0에서 1 사이, b도 0에서 1 사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둘 다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니까 이렇게 그리겠네. 됐어요? 그럼 얘도 어딘가에서는 한 번은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